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원래 월요일에 만나야 되는데 어제 3일절이어가지고 네. 오늘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분은 늘 국제 뉴스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소식인데 아니 퇴임한 지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대중 연설도 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재출마 의지 그리고 바이든을 향한 독설 예. 좀 주요 내용 좀 살펴주세요. 좀 궁금하셨죠? 예. 네. 저도 한 달 넘어가니까 이거 뭐하지? 뭐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대단하던데요. 연설을 쭉 봤거든요. 예. 90분 정도 연설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이분이 70 중반이시잖아요. 예. 연설을 하고 여전해요. 대중을 이렇게 좀 선동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인기를 끈다고 해야 되나? 첫 마디부터가 딱 등장하자마자 뭐 헬로우 이럴 줄 알았더니만 예. Do you still miss me? 여전히 나를 miss me. 그리워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내가 보고 싶었니? 이렇게. 첫 마디부터가 막 그 안에 청중들이 막 박수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미국 최대 보수 단체에서 플로리다라도 초청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설을 부탁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4년 대선에 나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출마하면은 세 번째 승리가 될 것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세 번째 승리인가요? 처음에 자기 대통령 선거 네. 이겼었고 이번에 이번에 바이든한테 이겼다는 이겼다라고 그런 거고 다시 출마 세 번째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에서 또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신당 창당은 절대 안 할 것이고 공화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년도에 중간 선거에 공천도 나는 적극 관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도 재밌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탄핵 찬성한 공화당 의원이 17명인데 그 공화당 찬성 의원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겠다. 다음 공천에서. 그래서 1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 그런데 especially 이러면서 리스 체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겠어요. 예. 특별히 당신만큼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연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화당을 더욱더 확실히 장악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 달이 지났는데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네. 마음껏 공격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앙. 첫 번째 한 달이 완전 재앙이었다. 반 일자리, 반 가족, 반 국경. 그리고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였는데 미국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였는데 네네. 바이든 행정부 한 달은 아메리카 라스트였다. 미국을 맨 나중에 배치하고 이웃 국가 계속 돕고 또 뭐 기후 변화 같은 거 돈 쓰고 뭐 이렇게 했다. 예.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하니까 공화당원의 68%는 그 연설을 듣고 여전히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대답을 했고 4년 후에 다시 출마하라고 대답한 비율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하는 것에 자극을 받았는지 떨어뜨리겠다고 한 자극을 받았는지 그 공화당 의원들이 예. 또 강한 목소리를 이제 내더라고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2022년 내년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IOC 올림픽위원회에 서한도 보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이걸 보이콧하는 것에 빨리 나서라라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핵심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을 지나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보이콧을 하는 국가만 손해 볼 것이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은 과연 여기에 이제 그 동참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여론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동참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보이콧 움직임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국제사회 여론을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중국과 날선 대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공화당이 더 세게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 지지율에도 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전하네요. 2024년 뭐 다른 후보가 없을 것 같아요. 공화당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문제겠죠. 그때 78세가 되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그분 지금 90분 연설했대요. 9년생. 야, 대단. 이게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짜 그냥 대단하다. 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은 이제 또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대만하고 이번에 파인애플 전쟁이다 해가지고 검역 문제로 이거 대만산 수입을 중단했다는데 이 예. 또 각을 세우네. 어떤 내용입니까? 대만한테는 치명적은 아니지만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대만산 그 파인애플이 지금 한참 수확될 시기거든요. 예. 그중에 그 파인애플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본토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한참 민감한 시기에 또 전량 수입 금지하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하게 검역을 해보니 유해성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당하게 조치한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만 입장에서는 그 무슨 소리냐.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보복이다.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표본 6,200개 파인애플을 표본으로 해서 그중에서 13개 정도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9.9%가 안전하고 나머지 1% 정도가 걸린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조치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각을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했던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 거하고 코로나 조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호주에 대해서도 석탄, 보리 이런 거 수입 금지 조치했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파인애플 수입 금지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90% 이상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이제 그 농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만 내에서는 지금 한참 파인애플 엄청나게 많이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부터 SNS에 등장을 해서 파인애플 먹으면서 이 손가락 부위 이렇게 하고 총통, 부총통, 총리, 시장들까지 다 나서 갖고 이런 SNS에서 파인애플 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와 대립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국인데, 참 이 미얀마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것도 또한 또 중국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미얀마 유혈 사태가 지금 악화 일로입니다. 그 아세안 외무장관 미얀마 군정 대표 화상 회의했고, 미국 유엔, 뭐 EU 규탄 성명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무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년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18명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사망자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 발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쿠데타 이후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30명 이상이 총 맞고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실질적인 압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제재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압박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군부에서는 이미 그런 유럽의 제재, 뭐 미국의 제재, 그런 경고 이런 것은 이미 예정했던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고 다 오히려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예상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는데 실질적인 압박은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에서 지금 안보리를 소집을 해서 유엔 원장 7조를 발동해야 됩니다. 유엔 원장 7조는 이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유엔 원장 7조를 발동을 하려면은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성명밖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엔 원장 7조가 발동이 돼야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나갈 수가 있는데 평화유지군은 지금 콩고 공화국에도 가 있고 에티오피아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고 그런 평화유지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난관은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의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안이 좀 실질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화상회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상회의 하기도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가 주도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태국 외무부 장관, 미얀마 이번에 군부가 지명한 외무부 장관하고 3자 회담을 이미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합의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제안, 제3 중립적인 제안은 우리 아세안이 참관을 할 테니까 총선이 문제가 됐으니까 새롭게 총선을 해서 다시 평화적인 총선을 해서 그 결과를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세안에서 나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세안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미얀마에 대해서 상당한 교역하고. 근데 여기에 미국이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이 아세안 수습안에는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이 아세안 수습안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은 유엔을 통한 수습안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미얀마의 교역의 40% 이상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지지하는 입장, 그런 안, 중재안 이런 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아세안이 나서느냐, 유엔이 나서느냐 이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줄다리기인데. 정확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 우리는 멀쩡하게 치렀는데 그게 부정선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치르는 거잖아. 이게 좀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미얀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근데 총선이 또 뻔하게 다시 하면은 뻔하게 이렇게 될 텐데 그 또한 군부에서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저 아세안의 이 어정쩡한 중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일랜드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봉쇄 조치를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더 연장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경찰하고 충돌하고 한 3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아일랜드 영국 그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요. 예, 예. 인구가 지금 500만 명이거든요. 네. 인구 500만 명인데 확진자가 22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4,300만 명, 4,300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비교해 보냐면 한국은 정확하게 10배거든 인구가요. 예, 5천만 명. 네. 인데 확진자가 9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인구 500만 명에 22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봉쇄 조치에 대해서 묵묵하게 따르고 있었잖아요. 네. 예, 네. 예. 그 사망자도 우리는 1,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 작년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 봉쇄 5단계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식당에도 가면 안 되고 술집도 안 되고 네. 집에서 5k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봉쇄 조치를 했는데 상당히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이번에 왜 대규모 시위에 나오냐 하면은 그게 3월 5일 날 끝날 예정이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4월 5일까지만 연장하겠다. 네. 한 달만 더 참아달라고 발표를 했더니만 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시위에 나온 거거든요. 더블린에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더블린 수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나라에서 수천 명 모이는 시위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도시가 네. 그렇게 모일 만한 공간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경찰은 곤봉으로 진압하고 하는데 그 저는 또 시위대 피켓을 구호를 잘 보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사람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봉쇄 조치도 백신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무조건 뭐 참 정서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총리의 성명을 보니까 예. 500만 국민을 존중 안 하는 그런 시위다. 이렇게 나는 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참을 수밖에 없는데 예. 유럽은 이번 저 코로나 그 사태로 저는 상당히 좀 그 대응책이 네네. 국민 정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나오고 있는데 주요 53개국 중에 한국이 8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달에 우리 한 달 전에 바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블룸버그 발표에서 코로나 시대 살기 좋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 계속 하향세였거든요. 네. 지난달에 12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신 문제도 그렇고 경제 그 회복력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하는데 이번 달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예, 예. 이번 달 한국이 몇 위가 됐을까 보니까 4계단이나 점핑했더라고요. 네. 점프했더라고요. 많이 올랐네라고 봤는데 여기서 그 주된 이유는 확진자의 증가세가 확연하게 완화됐다. 네. 이전에 10만 명당 25명 정도니까 예, 상당히 예. 완화됐다는 것을 평가한다라고 점수를 많이 줬어요. 음. 그리고 지난달에는 백신 확보율도 상당히 7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백신 확보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네. 아니고 예, 예. 백신을 확보한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한 130%까지 인구 대비 뛰어올랐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세하게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어쨌거나 총점이 65점으로 해서 네. 8위로 점프했습니다. 음. 뉴질랜드가 여전히 1위고요. 예, 예. 그다음에 호주, 싱가포르 이런 순서고 역시 그 최하위는 멕시코하고 중남미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이 최하위인데 그 마지막 발표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네네. 이게 국가 순위도 눈여겨 봐주시지만 이걸 눈여겨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백신 접종의 50% 이상이 현재 미국, 영국, EU 이 나라들에게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백신 격차가 너무 크다. 네. 이게 마지막 발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가
7위까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대만인데 대만, 싱가포르야 뭐 굉장히 작은 나라니까 나머지 나라는 조금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좀 적어요. 그렇지. 예, 넓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공간을 많이 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한국도 지방 분권이 좀 잘 돼가지고 그죠. 좀 수도권 인구를 좀 이렇게 널리 네, 퍼뜨려가지고 맞습니다. 살면 그렇지.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밀집돼 이게 있으니까. 훨씬 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왜 그 생각을 안 할까? 수도권 어른 왜 그걸 모를까? 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님이 이 순위를 말했을 때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앞에 있어갖고 정말 신뢰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방송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 일본이 9위더라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런 생각은 좀 들었다. 네. 좀 넓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